안녕하십니까. AI 가버넌스의 박 교수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 AI 기본법에서 고영양 인공지능의 개념은 과연 충분히 구체적인가입니다. 그리고 고영양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인 중대한 영향은 어떻게 판단되는가입니다. 한국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AI 기본법을 제정했고 올해 1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AI 기본법에서 고영양 AI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의 부담이 기업에게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정말 기업에게 전가된 것일까요? AI 기본법 제2조는 고영양 AI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서 둘째, 에너지 공급 등 열거된 10개 특정 영역에서 활용되는 AI입니다. 즉, 한국 AI 기본법에 따른 고영양 AI는 열거된 특정 영역 그리고 중대한 영향의 개념 판단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열거된 영역에 속한다고 자동적으로 고영양 AI가 되는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즉, 동시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고영양 AI의 판단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AI 기본법은 33조에서 인공지능 사업자가 고영양 AI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게 하면서 동시에 필요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시행령 25조는 장관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게 하고 또한 재확인 요청 절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관에게 확인 요청의 제도가 반복적으로 활용될 경우 사실상 숨은 사전 규제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EU, 유럽연합의 EU AI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U AI법 6조는 고위험 AI, 우리 법이 고영양 AI에 상응하는 개념인 고위험 AI를 조화입법의 적용 대상 그리고 부속서 3에 열거된 8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속서 3에 해당하는 이름 고위험 AI가 되더라도 중대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고위험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가 스스로 이를 평가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즉, EU도 기업의 고위험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한국과 EU 모두 공히 법적 분류와 해석 개념의 혼합 구조를 취합니다. 한국은 열거된 영역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포섭하는 구조가 되는 즉 포지티브형의 해석입니다. EU는 열거된 영역을 먼저 고위험으로 보되
중대한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면 제외되는 구조, 즉 네거티브형 해석입니다. 차이는 방향성입니다.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고영향 위험의 존재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EU에서는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가 위험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즉, 한국은 위험 존재의 판단이 중심이 되고 EU는 위험 부존재의 입증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공통점도 있습니다. 두 체제 모두 기업의 위험 평가 능력을 전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차이는 규제가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일까요? 이유는 절차적인 밀도가 높습니다. 고위험 AI에 해당하면 위험관리 문서와 적합성 평가 등의 요건이 자동적으로 연동됩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그러나 고영향 AI의 해석 책임은 1차적으로 기업에게 있습니다. 기업이 두려워하는 것은 강한 규제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결국 핵심은 규제 강도가 아니라 위험 정의의 구조가 됩니다. 한국의 소위 자율적 모델을 안정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고영향 위험의 확인 요청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둘째, 중대한 영향 판단 요소가 명문화되어야 되고, 셋째, 기업 내부 검토 절차의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EU AI법의 위험 관리 체계 등은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EU는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 보호가 중심의 체계입니다. 한국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성장과 혁신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험에 대한 접근의 구조는 완전한 개념형 내지 분류형의 이분법은 아닙니다. EU와 한국 모두 체계적으로 위험에 대해서 분류와 해석을 결합하는 혼합형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은 포섭형이고 EU는 면책형이라는 방향성의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는 입증 책임의 방향과 사전 규제 절차의 밀도에서 실질적인 양체제 사이의 간격을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AI 기본법에서 고영향 AI의 문제는 규제 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을 어떻게 정의하고 누가 판단하며 그 판단을 어떤 절차에 연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가버넌스는 위험을 통제하는 장치이기보다 위험을 신뢰로 제도화하는 설계입니다. 설계 없는 신뢰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AI 가버넌스의 박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